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 방송은 건강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방송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법, 아니면 수술 전후 먹으면 좋은 비타민, 이런 것들 짚어볼 건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수술을 하시는 분들, 아파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조차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 성형 수술을 한다 그러면 확대 수술, 무슨 성형외과 비교하는 앱들을 깔고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후기 다 읽어보고 가격 비교하고 제법 현명한 소비자다운 면모를 보여요. 네, 이것저것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그냥 덜렁덜렁 잘도 떼낸다니까요. 그때도 똑같이 행동해야죠. 아니, 어떻게 보면 유방을 확대하는 수술보다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이 삶의 임팩트가 더 큰 수술인데 안타깝습니다. 이 공포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시킵니다. 이 뇌과학 연구에서도 아주 잘 증명이 돼 있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수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영양소들, 우리 몸의 이제 어느 부분을 수술을 하든지 몸이 회복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술은 우리 몸의 조직에 큰 타격을 입히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피부 근육이 잘려 나가고 인대가 뼈가 잘려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조직을, 예를 들어서 암이라 그러면 암덩어리를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제거해 버릴 수는 있지만 떼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과정은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법같이 한 번에 싹 낫는 게 없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후유증도 있단 말이죠. 우리 몸이 천천히 꾸준하게 이 세포 재생을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건데, 이 과정이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영양소도 많이 보급을 해줘야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은 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회복 과정에서 환자가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도 수술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 아니면 뭐 고관절을 교체하는 수술을 했다, 그 다음에 재활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요. 운동선수들도 재활에 목숨을 걸죠. 하루 종일 재활하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이도 젊고 몸도 좋으니까 또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해서 다시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만큼 재활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프로 선수들처럼 내 몸값이 수백억이라고 여기고 똑같이 잘해줘야 돼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나 환자나 가장 바라는 건 어떻게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염증이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이 회복의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리고 통증도 되게 중요하죠. 통증의 여부, 이 통증의 정도, 이거를 염증이 좌우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상처나 흉터에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오늘 방송은 그걸 짚어보는 건데, 소염제? 아니죠. 그거는 회복을 더디게 만들잖아요. 염증을 완화해 줄 줄 몰라도 회복 속도가 더뎌집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일어나요. 맨 처음 단계가 바로 염증 단계예요. Inflammatory phase.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죠. 우리 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쳤을 때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피가 응고돼서 이제 출혈을 멈추게 하고 백혈구들이 막 몰려가서 뭐 뉴트로필처럼 감염이랑 싸우는 백혈구나 매크로파지처럼 찌꺼기들을 이제 다 청소하는 뭐 다양한 역할들을 가진 백혈구들이 상처난 부위로 몰려가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붓고 열나고 아픈 거죠. 나중에 백혈구 죽은 게 나오는 게 고름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proliferative phase라 그래가지고 짧으면 이틀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콜라겐이나 연결 조직들을 만드는 세포가 가서 상처 부위를 재건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어가는 단계인 거죠. 프롤리퍼레이티브가 이제 살이 이렇게 부풀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현상.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remodeling phase. 리모델링이에요. 이제 한시름 놓고 상처 부위에 막 급하게 만들어 놓은 그 콜라겐들을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좀 단단하고 좀 이쁘게 좋은 콜라겐으로. 흉터가 이제 가라앉고 흐려지는 거죠. 이 마지막 3단계는 길면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보통 5개월, 6개월. 그러면서 흉터가 좀 사라지는 거니까, 희미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몸이 참 대단하죠. 도마뱀이 꼬리 딱 자르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꼬리가 다시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지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걸 처음 막 배우면 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영양소를 잘 보충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술을 전후해서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염증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앞당기는 영양소들이죠. 화면에 쫙 나오는데 하나씩 볼게요. 비타민 K, 혈액을 정상적으로 응고시키니까 뼈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타민 C, 상처를 회복하는데 이 콜라겐을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다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잖아요. 면역력. 이 비타민 C가 수술 과정에서 쇼크를 예방하고 수술 후에는 욕창을 예방하고 또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연구가 많아요. 수술하기 전부터 하루에 1000mg 이상씩 먹어두는 게 좋죠. 그리고 다음 코큐텐,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죠. 수술이 트라우마니까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 그러면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죠. 비타민 C처럼 얘도 수술 전부터 계속 먹는 게 좋아요. 하루에 50mg 이상. 그 다음은 비타민 B인데 이게 세포의 대사에도 관여하고 조직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죠.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핍이 되면 안 됩니다.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얘도 하루에 50mg 이상. 비타민 D, 비타민 D도 면역력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K랑 같이 뼈 건강에도 대명사고. 비타민 D도 하루에 5000 IU 이상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작용에 관여하니까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또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도 이 감염을 예방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알려졌죠. 상처 회복에도 되게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면 감염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연도 하루에 30에서 50mg 정도 수술 전후로 계속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미노산, L-아르기닌, L-글루타민처럼 상처 회복에 되게 중요한 게 아미노산의 역할인데 근데 아르기닌이나 글루타민은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밀크시슬, 간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수술할 때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들이 투여되는데 간에 무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크시슬도 회복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아니카 몬타나라고 이거는 호미오패스 약인데 이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좋아요. 염증을 낮추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회복을 빠르게 하니까 미국의 베벌리힐스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유행했던 아니카 몬타나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게 더 중요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수술을 할 때 항생제를 투약받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수술 후에도 많이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시도필러스랑 비피더박테리아 위주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거의 다 그거죠. 자, 이렇게 수술 전에 먹는 것들을 알아봤는데 보통 2주 전부터 먹으라 그러는데 한 달 전부터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예정된 스케줄이 있는 수술이라면 갑자기 급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반면에 수술하기 2주 전부터 끊어야 되는 영양제들도 있어요. 징코빌로바, 비타민 E, 오메가3 이런 것들처럼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죠. 평소에는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는 것들인데 수술 전에는 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어차피 병원에서 다 안내를 잘 해주니까.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세인 존스 월트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것도 멈춰야 됩니다. 이건 이제 마취 때문에 그래요. 진정 효과가 너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인 존스 월트 말고도 마늘이나 인삼, 생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는 역할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영양제 질문하면 영양제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랬다가 수술 전에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외과 의사랑 내과 의사가 의견이 다른 건가?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이건 영양제는 아니지만 수술 전에는 술이나 진통제를 피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죠. 술은 몇 달 전부터 끊어서 간 기능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려놔야죠. 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간에 무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나 술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같이 끊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 아까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 브로멜라인, 이게 파인애플 효소인데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응고되는 것을 막고 간 기능을 향상해주고 염증을 낮춰요. 되게 중요하죠. 수술하기 전에 준비해 놓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죠. 수술 후에 혈액 응고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B6 이것도 수술 후에 250mg씩 하루 2번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또 오메가3 이것도 아까 수술 전에 피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수술 후에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염증을 빠르게 낮춰주기 때문에 먹는 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이것들을 다 구비해서 철저하게 용량 맞춰서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간추리자면 수술 전후로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C가 있지만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코큐텐,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4가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염증을 낮추는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죠. 술 마시지 말고 일찍 자고 운동도 가볍게 하고,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수술하실 일이 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